3번에 우리나라의 교육 재정의 구조라고 돼 있지. 자, 처음에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 재정의 제도적인 특징을 좀 보자. 그 밑에 봐봐. 두 번째 1번에 교육재정 교부금이라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그치? 이렇게 돼 있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이러한 국가지원금이 내국세 20.27%, 그리고 교부율이 이제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음으로써 교육 재원 자체 확보가 매우 안정적이다. 그치? 국가 지원금이 내국세 20.17%, 거기 줄 한번 쳐봐. 그러니까 내국세 중에서 20.27%가 교육비로, 그치? 딱 이제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재정 자체가 되게 재원 확보가 안정적이지, 그러니까, 그치? 세금의 27.2% 내국세는 딱 떼어버리고 마는 거지, 그치? 내려가봐. 교부금이 내국세 일정이 확보되면 교부금이 총액으로 결정되므로 재정 운영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교육 재정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장점. 거기 줄 한번 치고. 이게 이제 확보가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율성하고, 그치? 책무성, 그치? 보장이 돼 있어. 간접세의 특징을 띠는 목적세인 교육세를 징수해서 교육 재원을 확충해 왔다. 간접세의 특징을 띠는 목적세인 교육세를 징수해서, 그러니까 담배나 이런데, 그치?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붙는 거, 담배하고는 직접적인 세금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름값에도, 그치? 휘발유 가격에도 교육세 붙어 있고, 그치? 또 내지는 우리가 술을 판매하는데 거기서도 역시 이제 주세에도 교육세가 붙어 있지,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접세의 성격을 띠는 목적세인 교육세 징수에서 교육 재원을 확충해 왔다. 교육세는 간접세 형태이므로 국민의 조세 저항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교육 재원을 확충해 왔다. 그치? 아무래도 간접세니까 내가 술 마시면서 교육비 낸다는 생각은 잘 안 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항이 별로 없는 거지, 반감이. 그치? 이런 특징들이 있었던 거지, 뭐. 그 특징 다 알아들을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이번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특징, 거기 줄 한번 쳐주고. 중앙정부의 역할이 이제 크다는 건 거의 뭐, 그치? 국가가 지금 주는 지방교육 재정 수입 재원은 75%를 국가에서 주니까, 그치? 중앙정부 역할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지, 뭐, 그치? 3번. 단위학교의 재정 운영이 자율성으로 부여하는 학교 회계제도를 운영하는 특징이 있다. 거기 줄 한번 쳐주고. 단위학교의 재정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학교 회계제도를 운영하는 특징이 있다. 그치? 그러니까 학교별로,
학교별로 행정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니? 학교 회계 어떤 법인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다, 그지? 재정을, 그지? 관리하고 있잖아. 응? 또, 학교 회계제도 도입과 동시에 학교 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했다. 거기도 줄 한번 쳐주고, 응? 그러니까 학교 발전기금 제도도 같이 도입이 돼 있어. 응? 그래서 단위학교 재정법의 보완적 장치를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그치?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의 문제점은 지방정부가 교육재 하청의 자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아무래도 어떠니? 중앙정부에서 많은 돈을 주니까, 그치? 2번은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OECD 선진 평균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복잡해서 불안정적이다. 그치? 뭐 이런 거는 그렇고. 자, 여러분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자, 보충 자료 좀 봐봐. 보충 자료를 보면, 첫 1페이지 펴봐, 1페이지. 1페이지를 피면은, 선생님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에서, 근거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육금법이고, 교부금법이고, 지방교육재정 재원구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돼 있어. 근데 목적은, 읽어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발전을, 마지막에 줄 쳐봐. 국가가 교부해서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요게 이제 지방 교육 교부금 제도의 목적인 거야. 아무래도 이러면 그런 거 있죠. 여기 잠깐 보자. 근데 이것도 이제 이 제도를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를 도입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국세 27.27%를 띄어서 이쪽 이제 투입을 하는 거잖아. 근데 국가가 중심이 되니까 어때? 지역마다 균형을 맞춰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만약에 지방에다 맡겼으면 어땠을까? 막말로 지방에서 많은 세금을 내는 지역은 어떠니? 또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균형이 안 맞잖아. 그치? 그렇게 따지면은 가장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들이 어떠니? 이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아예 국가세, 국내세로 해서, 이제 내국세로 해서 이제 국가가 걷어서 이제 전체 22.20%를 띄어서 각 지역마다, 그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치? 배분해주는 목적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 그치? 그건 이해됐어? 자, 근데 밑에 그림 좀 봐봐. 표를 보면, 지방교육재정은 우선 국가 지원금이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회계 전입금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수입의 구조가 있어. 크게는 더 오른쪽으로 와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내국세 총액의 20.27%의 그치 교육세 수입액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있고 지방교육세에서는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또는 균등할 주민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일부, 담배소비세 전입금에서 특별광역시 담배소비세에게 45%, 그치? 와, 엄청나게 붙지, 그치? 시도세 전입금, 특별시 10%, 광역시 경기도 5%, 기타도 3.6%, 이런 식으로 기타,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교육자치단체 지역 자체 수입에는 학생 납입금, 재산 수입, 지방교육체 등, 그치?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방교육재정 부담금을, 그치?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 표를 보면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자, 뒷장 또 넘겨봐봐. 단위를 보면 이제 단위학교의 재원이야.
요거는 좀 더 이제 세분화시킨 건데,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시도교육청으로 이제 이렇게 주잖아, 그치? 그럼 시도교육청은 이제 1번, 2번 플러스에다가 3번, 6번, 오른쪽 3번, 6번 봐.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기타 지원금, 요거를 이제 더해서, 그리고 교육청 자체 수입을 통해서 시도교육청은 이제, 교육재정을 만드는 거야. 응? 그리고 그게 이제 단위학교로 넘어가야 되잖아. 그치? 단위학교는 이제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를 나누는데, 공립학교에서는 우선 1번에서 7번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의 돈을 다 받잖아. 그치? 그리고 거기다 8번 오른쪽 봐봐. 교육경비 보조금이 있어. 시도 및 시군 자치구로부터 받는. 그리고 9번에서 12번 봐봐. 납입금, 학교 운영지원비, 학교 발전기금, 수익자 수당 부담 경비 이런 걸 다 더해서 이제 공립학교는 재원을 확보해. 그 대신 사립학교는 어때? 공립학교하고 똑같은데 8번이 빠지지. 교육 경비 보조금이 사립학교는 없어. 그 대신 13번 뭐가 들어와 있어? 법인 점이고. 그러니까 사립학교니까 재단 법인이 있잖아. 재단에서도 돈을 줘야지, 그죠? 그게 이제 사립학교니까 그게 이제 더해지고, 그 대신 사립학교는 재단이 주는 데 반해서 공립학교는 뭐가 주는 거야? 시도 및 시군 자치구에서 주는 거지, 그죠? 교육청하고 시도 어떤 구조하고는 분리가 돼 있잖아,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공무원 뽑을 때도 그렇게 뽑잖아. 인천시 교육청 이렇게 나눠서 뽑잖아, 그치? 맞나? 그래서 단위학교의 재원은 이런 단계로 쭉 내려오는 거야. 그 그림을 보면 알겠지? 맞지? 그래서 처음에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아까 왼쪽에서 앞자에서 봤듯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 맞지? 그거에다가 국고보조금을 더해서 시도교육청한테 줘. 그럼 시도교육청에서는 거기다가 3번에서 6번까지 더하고 교육청 자체 수입을 통해서 돈을 불려. 그지? 그래가지고 단위학교에 이제 나눠줘. 근데 단위학교에서는 공립학교, 사립학교 똑같이 받는데, 공립학교는 거기다가 시도 및 자치구로부터 경비 보조금을 받아. 그지? 그 대신에 사립학교는 재단으로부터 받고 법인으로부터. 그지? 이게 됐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뒷장 또 넘겨봐. 보충 자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뭔지 쫙 이제 사전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야. 한번 읽어봐, 여러분들. 요거는 자, 서막 문제 풀면서 요거는 좀 얘기를 또 하자. 자, 세세한 거는 교재 318페이지 펴봐. 318페이지를 펴서 1번 답 찾아봐. 1번 문제. 이제 풀어가면서 또 얘기할게. 요거는 아까 우리 법 조항에서 봤잖아. 그치? 몇 번? 아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은 처음에 1페이지에 나왔잖아. 아까 쌤이 얘기해줬잖아. 지방별로 그냥 돈 걷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건 너무 지역의 편차가 심하지. 그치?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내구세를 받아서 이렇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이렇게 나눠주잖아. 그치? 그건 왜 그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렇다리지 않았어? 금방 그랬잖아. 몇 번 답? 4번이 답이 되지? 4번. 자, 2번 문제 보자. 일단 체크해봐.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바로 해줄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지방자치단체 교부하는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2번.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총 측정 단위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기준 재정 수입액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으로 해당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특별 교부금의 재원은 기준 재정 수입액의 규정에 의한 규정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 금액으로 한다. 여러분 보충 자료 좀 아까 펴봐봐. 거기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라고 아까 설명이 돼 있던데 찾았어? 거기 좀 봐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교부함으로써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이다.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의해서 확보되는 법정 재원으로 크게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된다. 거기 줄 치고 지방교육교부금법 제3조 2항은 현행 보통교부금액은 거기 줄 치고 당해년대 내국세 총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의 100분의 96으로 재원으로 하고 그 외에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내국세 총액의 20%의 100분의 4 내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문제 좀 와봐. 3번 답에서 100분의 3이 아니라 뭐야? 특별교부금은 100분의 4. 100분의 4. 요거는 거기 규정되어 있는 법규를 좀 보면서 해야 돼. 맞나? 자, 그러면 3번 문제 답 찾아보자. 어느 게 답일까? 이거는 선생님한테 설명 안 들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풀어봐봐. 설명 들은 부분도 있고, 안 들은 부분도 있고, 혼재되어 있는 문제예요. (1번) 어때? 공교육비는 공부담 교육비와 사부담 교육비로 나누는데 학생 납입금은 사부담 교육비에 해당된다. 어때? 맞잖아 이거. 그치? 아까 그림이 그랬잖아. 그치? 2번은 지방교육재정의 가장 큰 재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보조금이다. 아까 75% 이상이라 그러지 않았어? 3은 국가의 재정이 국민의 납세에 의해서 재원을 확보하듯이 교육 예산도 공권력에 의한 강제성을 갖는다 그랬잖아. 아까 그치? 4번이 왜 틀렸지? 잘 생각해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해봐. 머리 들어봐봐. 학교 시설물 어때? 형편없지. 그제? 객관적으로 그렇잖아. 그제? 그러니까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 일반 공립학교 같은 경우 어떠니? 거의 시설이 그제 많이 낙후돼 있지. 그제? 왜 그럴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제? 인건비 소요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쪽으로 투자가 안 되는 거야. 반대야, 반대. 그러니까 뭐가 많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설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다야. 그거 뒤집어져 있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해봐. 그죠? 안 그냥, 그제? 시설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부족하고 낙후되어 있잖아. 그죠?
학교 같은 데 가면 섬뜩섬뜩 날 때 많아. 그치? 이런 데서, 그치? 그래서 학생들이 옛날보다도 오히려 안 좋아진 느낌이 있어.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선생님 학교 다니고 그럴 때 이렇게 보면은 시설이 부족하지만 열악하지는 않았어. 이게 뭔지 알지?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는 안 돼 있었어. 난로가 있었어. 부족한 거잖아. 근데 난로 자체가 열악하지는 않았어. 왜? 난로가 성능이 좋았고 뭐 충분히 갈탄 같은 게 제공이 됐으니까, 그치? 되게 따뜻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지. 그 당시에는 냉난방기가 보급되던 시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냉난방기가 없었던 건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상황에서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떻게 돼? 그렇게 따뜻하게 지는 장소가 별로 없었어. 어떻게 보면 학교가 진짜 따뜻했었어.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에는 학교 시설 이런 게 좀 투자가 많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맞춰서보다 더 많이 투자가 된 거지. 그 이유는 인건비가 많지가 않았어. 요즘은 잘 생각을 해봐.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나 이제 교직원들이 있잖아. 그치? 옛날은 정년이 몇 살, 하나 예를 들어 정년이 몇 살이야? 50살이야. 그치? 그럼 이 근무하는 인원이 딱 20년에서 한 30년 근무하면 퇴직이 되잖아. 근데 요즘 정년이 몇 살이야? 막 62세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쌓여있는 사람이 어때? 대단히 많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또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게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관공서에서, 그치?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정년을 단축시키는 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오래 사는데, 그치? 직장을 갖고 사는데 선생이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그치? 전부 다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뭐가 빨리 도입이 돼야 되냐? 임금 피크제가 빨리 도입이 돼야 돼. 임금 피크제가 뭐야? 이거지. 내가 어느 나이까지는 최고를 받지만 그 나이 이후는 어때? 정년 퇴임할 때까지 적게 받는 거지. 아니, 이건 필요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살까지는 봉급을, 그치? 인건비를 많이 받지만 그 이후에 근무는 인건비를 좀 낮춰줘야지, 그치? 그래서 정년에 늘어나는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겠지, 그치? 아니, 이거 해결 안 하면 진짜 모든 부분에서 인건비 차적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결국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 자, 4번 문제 찾아보자. 요 4번 문제는 요건 다음 시간에 좀 체크해 볼게. 요거는 선생님이 좀 확인할 게 좀 있어. 자, 그 밑에 3번의 예산제도로 가자. 예산제도로. 자. 그러면 그 4번 문제는 냅둬. 자, 3번에 예산. 자, 보자. 교육 재정의 운영. 교육 예산 제도. 됐어? 자, 우선 예산의 의의는 뭐야? 두 번째 줄 쳐봐.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총괄적으로 예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세운 일정 기간 동안의 세입과 세출의 계획을 의미한다. 거기 딱 줄치면 되지? 그 다음에 원칙 봐.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성 과정이 일반 국민에게 알려져야 된다는 공개성의 원칙 동그라미 딱 치고, 또 정부의 모든 세입과 세출이 총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그제 완전성의 원칙 동그라미 치고, 예산은 사전에 의해서 의결을 거쳐 성립되어야 된다는 사전 승인의 원칙 동그라미 치고,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예산 통일의 원칙, 거기 동그라미 쳐주고. 됐나?
예산의 원칙, 그치? 그 다음에 예산의 종류는 밑에 봐. 뭐 있어? 일반 회계 예산 줄치고 특별 회계 예산 줄치고 본 예산과 수정 예산 및 추가 경정 예산, 뭐 잠정 예산 이렇게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뒤로 쭉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고 자 뒷장 넘기자. 예산의 기능은 그제? 예산의 기능을 예산제도의 발달 과정과 관련해서 보통 보면 통제 기능, 관리 기능, 계획 기능, 감축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됐나? 자, 문제만 확인해. 자, 1번. 어느 게 맞아? 응? 지금 얘기했잖아. 3번이 틀렸죠? 사후 승인의 원칙이 아니라 그랬잖아. 금방 뭐라 그랬어, 앞에서? 사전 승인이라 그랬잖아. 얘기됐어? 자, 그 다음에 예산의 기법 및 제도 일로 들어가자. 자, 보면은 요건 보충 자료 좀 펴봐. 이제 보충 자료를 피면은 선생님 예산의 기법 및 제도에서 표를 이렇게 주지 않았어? 연도수별로 처음에 뭐야? 1900년도 초반에는 LIBS라는 풍력별 예산 제도가 있었고 발전해서 PBS라는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있고 PPBS라는 계획 예산 제도, GBB라는 영기준 예산 제도, NPBS라는 신성과주의 예산 제도. 그래서 이렇게 예산 어떤 기법이 쫙 제도가 이렇게 발전되는 걸 얘기를 해. 자, 거기 품목별 예산제도 LIBS가 있잖아. 거기 두 번째 봐봐. 품목별 예산제도의 의미 특징에서 보면은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한 통제지향 예상제도 거기 줄 쳐봐. 투입지향, 통제지향. 그 세 번째 봐. 지출 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는 거야. 됐어? 그게 핵심이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 자, 뒷장 넘겨봐.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는 뭐야? 자, 두 번째로 가봐. 사업별 예산제도 또는 활동예산제도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관리지향, 성과지향에 거기 줄치고 세 번째 봐봐. 구체적으로 완성한 이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재원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예산제도야. 나머지는 여러분이 또 성과주의, 그러니까 성과주의라는 건 성과 낸 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치? 자, 뒷장 넘겨봐. 계획 예산 제도는 PPBS는 뭐지? 두 번째 봐봐. 집권적 하향식 예산 편성 방식이고, 보면, 목표와 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집행에 초점을 맞춤이고 기획, 사업구조 예산을 연결시킨 시스템적 예산 제도를 얘기한다. 뒷장 넘기고 영기준 재산제도 특징을 보면 감축지향, 분권적 상향식 의사결정이고 보면은 합리적 성태를 강조하는 총체주의 예산제도다. 거기 줄 치고 우선 다시 한번 봐줄게. 일단 줄 쳐봐.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는 NPBS는 두 번째에서 투입과 통제 중심이 아닌 산출과 성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점, 재정사업의 목표, 결과, 재원을 연계해서 예산을 성과에 대한 계약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요거를 자, 교재 좀 다시 한번 보자. 자, 교재가 일단 그렇게 돼 있는 거 참고하고 이제 교재를 다시 봐. 자, 보면 320페이지로 와봐. 품목별 예산 제도. 자, 거기 줄 쳐봐. 지출 대상을 품목별로 분류해서 지출 대상과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통제지향적 예산 제도를 말한다. 거기 줄 쳐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그 지출해야 되는 품목별로 구분해서 하는 거지, 그치? 그 밑에 예전 봐봐. 예를 들어 보면 봉급을 월급, 임시월급, 초과수 등으로 구분하고 품목별 예산 제도는 그러니까 지출 대상을 다시 이제 품목으로 세분하는 거지, 그치?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야. 아니 잠깐 여기 봐봐. 봉급이 있는데. 그러니까 품목별 예산제도 LIBS는 요거는 예를 들어서 봉급이 있으면 봉급을 좀 더 세분화 품목별로 나누는 거지.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품목별로 예산을 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성과주의 예산제도 봐봐. PBS. PBS는 그 밑에 봐.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과 중심으로 하는 거지. 잠깐 여기 좀 봐봐. 이게 LIBS가 품목별로 딱 정해서 하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어때? 뭔가 생산적인 면이 떨어지잖아, 그치? 어차피 그냥 시간 지나면 나오는 건데, 그치? 그래서 성과 중심으로 이제 바뀌는 거야. 그럼 성과를 많이 낸 데는 예산 편성을 많이 해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치? 만들어주는 거겠지? 좀 발전한 모습이겠죠, 여러분들, 그치? 뒷장 넘겨봐. 3번이 이제 뭐냐면, PPBS. 그 밑에 봐.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실시 기획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예산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하라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자, 여기 좀 봐봐. 여기 봐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돼? 성과 중심이니까. 너무나 단기적이잖아. 그러니까 매년 성과를 내는 거에 또 예산이 바뀌어버리니까 이건 어떡하니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됐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뭘 합치는 거야? 장기적인 기획. 그리고, 단기적인 거. 그치? 그래서,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 이게 이제 어우러지는 거지 또, 그치? 자, 또 내려가봐.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다음에 발전하는 게, 이제 영기준 예산제도, GBBS. 여러분, 0이라는 게 뭐지, 0? 0? 이 0이 뭐야? 없는 거. 지로. 응? 그 밑에 읽어봐. 예산 편성 시 과거의 관행을 전혀 참고하지 않고, 그치? 제로.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그치? 그러니까 과거는 그 꽝이 의미 없어, 그치? 그 당시, 딱 예산 편성 당시에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그치? 여기 봐. 영기준은 뭐야?
그러니까 전혀 과거에, 그치? 어떤 성과나 과거의 어떤, 그치? 관행을, 요거를 전혀, 그치? 없애버리고, 그 현 상황에서 결정을 해나가는 게 영기준 예산제도야. 자, 그 다음이 뭐야? 넘기면, 그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봐도 되나? 자, 넘기면, 이제 영교육제서 여기까지 돼 있었지. 그 다음에 표준교육비하고 도급경비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우선 표준교육비는 줄 쳐봐봐. 일정 규모의 학교 단위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표준적인 경비, 적정 단위 교육비 또는 최저 소유 교육비라고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최저 소유 교육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표준 교육비라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표준적인 경비. 됐지? 이 표준 교육비야.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봐. 도급 경비 제도는 또 뭐야? 읽어봐. 예산의 지출과 사용에 대한 일률적인 엄격한 통제 관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업무 추진상의 불평과 비능률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 특례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줄치고 예산 규모가 적거나 특수한 기관의 사무비에 대해서 지출상의 번잡성과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고 거기 줄치고 지출상의 번잡성과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고 기관의 예산 집행자에게 직접 예산을 교부하여 줄 수 있는 제도, 직접 예산을 예산 집행자에게 거기부터 줄쳐 직접 예산을 교부하여 줄 수 있는 제도를 얘기한다. 뒷장 넘겨서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위임하고 경비의 과부족에 무관하게 이를 완성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거기 줄치고, 그치? 요게 도급경비 제도야. 응? 맞나? 자, 그러면, 자, 여기 좀 보자. 표준교육비하고 도급경비제도. 이거는 예산 편성의 어떤 기법은 아닌 거지, 그치? 요거 이제 별도로 표준교육비, 도급경비 비용이 뭔지, 그치? 요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요건 어때? 상황에 맞춰서 집행자에게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거지, 그치? 뭐, 그렇게, 우리가 절차 같은 거 복잡하지 하지 않고, 그치? 그래서, 특별 규정에 따라서 직접, 그치? 제공해서 거기에 따른 일을 완성하도록 하는 거, 그치? 맞나?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여기 들어보자. 여기 보면 지금 예산에 어떤 이제 편성 기법이 돼 있잖아, 그치? 처음엔 뭐야? 품목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딱 정해놓고, 그치? 예산을 딱 맞춰 편성해 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조직 자체가 어떤 돈이 나가는 거에 따라 사람이 일하게 돼 있잖아, 성과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일 자체가 너무나 어때? 루스해지고 무산일적으로 빠지잖아. 그 성과 중심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또 생겨, 그치? 너무 매년 변동이 많아. 그래가지고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아우러서 만든 게 PPBS라는 예산 기법을 만든 거지. 그리고 나서 발달한 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봐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지잖아, 이거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같이 한다. 이게 말이 쉽죠, 어떻게 여러분들? 너무나 이거는 일이 너무 복잡해진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야? 영예산기획법. 그치? 아니, 없는 걸로 하자. 다. 그때 맞춰서 해. 네? 그 상황에 맞춰서 과거의 관행은 다 엎어버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목적, 운영 방법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자. 이게 들어간 거지. 그치? 그다음에 단계별로 다 발전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치? 자, 그러면 문제를 확인해 보자. 됐어? 1번 문제 답 찾아봐. 문제를 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봐.
몇 번 답일 것 같아? 1번 어때? 품목별 예산 제도는 정책이나 계획 수립이 용이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기할 수 있다. 어때? 여기 봐봐. 이거 지금 얘기한 거거든. 이거 융통성이 없지. 딱 품목별로 딱 픽스 시켜놨잖아, 돈을. 뭐 봉급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돼? 봉급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품목별로 딱 돈을 편성을 시켜놓으니까 이건 어때? 융통성이라는 게 없는 거지. 그 돈은 그걸로 나가야 되잖아. 틀렸죠? 2번은 어때?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공무원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한 예산 제도다. 어때? 아니지. 성과급제는 여기 아까 보충 자료 좀 봐봐. 보충 자료를 피면은 거기 아까 예산의 기법 및 제도에서 그 처음에 그림 나왔던데 펴봐봐. 처음에 거기에서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 예산제도, 연기준 예산 요까지 봐도 되나? 자 그랬을 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어때? 공무원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야? 재량권을 주기 위한 거 아니야?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한 건 어느 거야? 품목별 예산제도지. 이거는 재량권이 없잖아. 딱 품목을 정해놓고 쓰는 거니까, 그치? 아니 여기 봐봐. 여기 잠깐 봐봐. 이거는 돈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딱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 그러니까 재량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성과 중심은 이건 재량권이 있지. 판단이 들어가는 거잖아. 성과의 어떤 경중을 판단할 때, 그치? 이건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3번은 어때? 기획 예산 제도는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실행 계획과 연결시켜서 1년 단위 예산 제도를 기본적으로 한다. 아니 여기 봐봐. 단기적인 예산 편성과 장기적인 계획이 합쳐지는 거라 그랬잖아. 거기 고쳐봐. 기획 예산, 단기적인 예산 편성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 실행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 수립. 실행 계획이 아니라. 4번 봐. 연기준 예산 제도는 점진주의적 예산 과정을 탈피해서 경기 변동에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점진주의적 예산 편성을 탈피했다. 이거 아니야? 여기 봐봐. 그치? 점진주의적 예산 편성은 과거의 관행을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그 점진주의적 예산 과정 탈피, 거기다 줄치고 과거의 관행을 철폐. 이렇게 딱 쓰면 되지. 말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신축성 있는 거 맞잖아.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치? 옛날 건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하는 거니까. 그치? 2번 답 어느 거야? 2번 문제 찾아봐. 이번 문제는 첫 줄에 읽으면서 그냥 바로 나오지 않냐? 몇 번? 4번. 그치? 첫 줄에 나오면서 바로 나오지 뭐. 자, 뒷장 또 넘겨봐. 자, 3번 문제 답 찾아봐. 근데 문제에 답이 있어. 그치? 몇 번? 마지막에 써놨잖아. 성과를 평가한다고. 그치? 그 집행에 성과를 평가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 2번 아니야? 이런 거 틀리면 정말 안 되지. 거기 답을 주는데. 그치? 4번은 뭐야?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 중점을 둔다. 일정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 효과를 낳거나 일정 효과를 낳기 위해서 최소 자원을 투입하므로 제한된 자원을 가장 적절히 배분하는 예산 기법이다. 자, 처음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 줄치고 두 번째에선 제한된 자원을 가장 적절히 배분하는 예산. 이런 걸 우리가 기획이라고 쓰는 거 아니야? 이 표현이? 계획이라는 표현이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잠깐 들어봐. 계획이다, 기획이라는 용어 자체가 의미가 뭐야? 여기 뭐를 들어봐. 계획한다. 효과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뭔가를 계획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지, 그죠? 오케이. 몇 번 답이야? 1번. 5번은 뭐지?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아까 뭐였죠? 도급경비였잖아. 도급경비가 여러분 그런 경비라 그랬잖아. 특례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돼? 집행자에게 예산을 주고, 그치? 거기에 따른, 그치? 경비를 쓰게 만드는 게 도급경비라 그러지 않았어? 앞에 다시 한번 읽어봐. 다시 와서 도급경비 펴봐. 도급경비 펴서 다시 한번 읽어봐. 뭐라고 해놨어? 보면은 예산의 지출과 사용에 대한 일률적인 엄격한 통제 관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업무 추진상의 불편함과 비능률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제? 예산 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특례 규정을 만들어서 예산 규모가 적거나 특수한 기관의 사무비에 대해서 지출상의 번잡성과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고 기관의 예산 집행자의 직접 예산을 교부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렇게 돼 있지 않아? 이게 도급경비라 그랬잖아, 그치? 맞나? 오케이. 자, 그럼 교재 다시 문제로 와봐. 자, 찾아봐. 6번 문제. 몇 번? 1번 어때?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는 집중 지원이 가능하다. 2번, 학교 경영 구성원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3번, 집중주의적 예산 편성 방식을 통해서 시간과 노력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4번, 학교 경영계획과 예산이 일치함으로써 교장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학교 경영을 지원할 수 있다. 몇 번? 3번이지. 볼 수 없는 거 3번 아니야? 이 3번은 뭐지? 아니,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지금 여기서 영예산 교육 재정 기법을 얘기하는데 3번은 이 중에 어느 거예요? 품목별이야, 성과 중심이야, 아니면 계획 예산이야, 영 계산이야, 어느 거예요? 집중주의적 예산 편성 방식으로 시간과 노력에 부담을 경비할 수 있다, 어느 거예요? 이거지, 이거 품목별. 그죠? 품목별은 딱 정해놨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품목별의 경우는 어때? 논의할 게 없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예산 편성해버리면 되잖아. 그렇지 않나? 시간과 노력이 별로 필요 없는 거잖아, 이거는. 그치?
그 대신 뭐는 없는 거야? 품목별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이렇게 되면 어떤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잖아. 어떤 변수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 이거는. 그치? 딱 픽스된 상태에서 움직여 나가는 거니까. 그치? 아니, 잠깐 다시 한번 들어보자. 여기다 이 네 개 중에서 시간과 노력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게 이거지 않을까? 당연히? 이렇게 와도 어떻게 성과 평가 해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 혼합해서 해야 되잖아. 연기준도 어때? 과거의 과정 다 무시하고 현재 상황 판단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세 가지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겠지. 그치? 근데 이건 어때? 딱 품목별로 정해놓고 쓰는 거니까. 그치? 맞나? 오케이. 3번이 틀린 거지, 3번이. 그러니까 영기준 예산 제도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뭔가 탄력적이고 상황적이고, 그치? 융통성, 신축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배려된 그러한 예산 제도로 보는 거지, 그치? 문제를 통해서 자꾸만 습득해 이게. 자, 뒷장 넘겨봐. 자, 하나 더 해봐. 7번 문제 하나를 더 한번 해보자. 찾았어? 몇 번일 것 같아? 두 교사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교장의 생각과 일치하는 예산 편성 기법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출근 문제니까 좀 이제 생각을 해고 판단해 보세요라고 이제 제시한 거지, 그치? 우선 김 교사가 뭐라 그랬어? 내년에 우리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한마당 축제를 추진하는데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사, 아니 그런 행사를 추진할 돈이 어디 있어요? 금년 예산을 보면 가능한 일인가요? 김 교사, 글쎄요. 교장 선생님이 일단 금년 예산은 생각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이 교사, 그렇군요. 그럼 금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계획을 세워도 되겠네요. 됐어? 몇 번? 우선 2번, 4번은 아니지. 1번이야, 3번이야. 일번이지, 1번. 기획 예산제도 아니야? 자, 여기 잠깐 보자. 여기 보자. 몇 번이라 그랬어? 너 몇 번이라 그랬어? 3번? 자네는? 응. 음. 자, 여기 봐봐. 지금은 이거 하라는 거 아니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얘기한 거 아니야?
자, 다시 한번 와보자. 자, 기획 예산 제도를 우리 보충 자료에서 한번 펴봐봐. 보충 자료에서, 자, 됐어? 거기, 기획 예산 제도 PPBS를 좀 보자. 처음에 기원과 발달은 됐고, 두 번째 보자. 계획 예산 제도 의미 특징에서 직권적 하향식 예산 편성 방식이다. 목표와 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집행에 초점을 맞춤. 기여, 사업구조 예산을 연계 시스템적 예산 제도다.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으로서 정책 목표를 수행하는 계획을 수립을 거쳐 구체적인 연차별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정책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계량적인 기업 비법인 체제 분석, 비용 편익 분석 등을 활용함으로써 자원 배분에 합리적인 걸 추구한다. 자, 뒤에 넘겨봐. 영규준 펴봐. 영기준. 자, 봐봐. 감축지향, 분권적, 상향식 의사결정이다.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예산제도다. 국방 및 공무원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영예산 기준 제도가 효용이 제약이 될 수 있다. 의사결정 단위 확인하고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하고 우선순위 결정하고 실행 예산 편성 순으로 진행을 시킨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좀 보자. 자, 봐봐. 자, 머리 들어봐. 일단 품목별은 뭔지 알겠어? 응? 요거는 딱 예산을 편성할 품목을 정해놓고, 그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해주는 거지. 요건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게 특징이 있어? 아무래도 시간과 노력이 안 들어가겠지. 그치? 딱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맞지? 근데 경직성 같은 건 있을 것 같아. 그치? 맞지? 그 다음에 성과 중심은 뭐지? 성과 중심은 뭐야? 일의 성과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주는 거지. 그치? 요건 알아듣겠어?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또 뭘까? 장점은 뭐고? 문제점은? 장점은? 굉장히 성과 중심이니까 어떤 효율적인 면 이런 거는 촉진이 될 수 있지만 매년 뭐니? 너무나 변화가 무쌍할 것 같아. 그치? 어떤 일의 지속성도 많이 결여가 될 것 같아. 그치? 갑자기 예산이 단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PPB에서는 이 계획 예산은 뭐야? 계획 예산은 그제? 너무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제? 거기에 따른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작성해 나가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 잠깐 머리 들어봐. 장기적인 계획을 세고 단기적인 예산 편성이 된다는 게 이게 뭐지?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이런 거 아니야?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가 뭐니? 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해됐어? 그 장기적인 계획이잖아. 근데 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기 위해서 단기적인 예산 편성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떠한 이제 행사들이 발생이 될 수 있잖아. 이해돼? 그러면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편성에 들어가는 거지. 문제 좀 봐봐. 내년에 우리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한마당 추진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우선 장기적인 계획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요게 이제 장기적인 계획인 거지. 그치?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 교사 뭐라 그랬어? 그럼 추진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금년 예산은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물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제 한마음 축제 공동체 이걸 만들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어때?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되잖아. 흐름에서 잡은 거니까. 이해돼? 근데 영기준 그다음에 김 교사가 교장 선생님이 일단 금년 예산은 생각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영기준 교육 예산 제도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 그거는 전부 다 관행을 다 없애버리고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 봐봐. 만약에 영기준 예산 제도라면, 영기준 예산 제도라면 어때? 이 자체가 아니 여기부터 얘기가 돼야지. 그거 해야 돼? 그걸 왜 해야 되나? 일이 여기부터 들어가야 되잖아.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교사 그렇군요. 금년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계획을 세워도 되겠네요.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래서 1번의 기획예산제도, 그치? 요게 답이 돼야 되지. 자,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여기 보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 하는데, 설마 다시 얘기 좀 하고 해. 자, 그 학교, 예산 회계제도는, 쌤이 좀 이건 표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할게. 요거는, 지금 보충자료에 나갔는데, 보충자료보다 좀 더 다르게 한번 또 정리를 해주고 해야 될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선 보충자료 좀 봐봐. 학교 예산 회계제도의 특징에서 쭉 1, 2, 3, 4에서 이렇게 쌤이 해놨잖아, 그치? 맞나? 요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쌤 표를 좀 하나 만들어 줄게요, 요거는. 그리고 문제를 요건 풀장은. 그렇처럼 요건 복잡해질 것 같아. 자, 여기 좀 봐봐. 자, 오늘 이제 배우는 것 중에서, 교육 예산제도의 기법, 요게 이제 가장 포인트란 말이야. 그래서 자꾸만 머물러 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품목별 성과 중심 계획 예산, 그치? 영기준 예산제도, 그치? 요 네 가지 경계선을 잘 봐야 된다는 거지, 그치? 이해돼? 요건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예산을, 그치? 예산을 쓸 품목을 정해놓고, 그치?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하는 거지. 그치? 다시 한번 그림 봐봐. 다시 한번 그림 봐. 아까 그림 봐. 보충자료에서 그림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밑에 봐. 통제 지향적이고 투입 지향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통제 지향이라는 게 뭐야? 그죠? 여기 봐봐. 딱 쓰는 돈이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통제가 되잖아. 요 돈은 여기다, 요 돈은 여기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한 거지, 그치? 통제하기 좋잖아. 투입 지향적이라는 것은 딱 거기에 맞춰서 돈을 쓰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치? 돈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오른쪽 성과 예산 봐봐. 성과 예산은 이제 일의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관리 지향적인 게 왜 그러지? 관리 지향이 왜요? 여기 봐봐. 성과를 평가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 천상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줘야 되니까, 그치? 관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거는 관리를 안 하면 어떡할까? 성과를 각자 부풀려 얘기하면 어떡할 거야, 그치? 그건 안 되지. 각자 정확히 판단하고 관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판단을 내려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관리라는 게 그런 의미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성과 지향적이고, 그치?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그 다음에
계획예산제도는 계획지향적인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잘 주의할 점은 여기 봐봐. 계획지향적인 거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인 예산 편성이 어우러진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지금 김 교장이 추구하는 게 뭐였어? 학교와 그 지역사의 어떤 유대감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놨잖아. 그러면서 뭐를 행사를 잡은 거야? 한마음 축제라는 걸 만든 거잖아. 그치?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은 해줘야 되잖아. 계획적으로. 그치? 계획이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 그냥 뜬금없이 잡는 계획이 아니잖아. 그치? 맞나? 그래서 이제 계획예산제도가 됐고, 그 다음에 영기준 예산제도는 봐봐. 영기준 예산제도가 이제 관행 같은 걸 다 없애는 거잖아. 그러면 왜 감축지향이 돼? 그 얘기를 해봐. 왜 감축지향이 돼? 여기 봐봐. 이거는 전에 했었던 거에 대한 그런 뭐 장기적인 계획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어떤 평가를 통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관행 같은 게 없으니까 예산을 감축해 나갈 수가 있지. 그치? 전에 쓰던 건 이런데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지금부터 시작인데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어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을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거는. 그치? 이게 됐나?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집에 가서 요거를 이제 한번 잘 읽어보고 지금 풀어줬던 문제들 잘 기억을 해. 오늘 배운 교육 재정론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이 네 가지가 좀 까다로웠던 부분이 있어. 나머지는 뭐 그렇게 까다로울 건 없었지. 그치?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구분을 다시 한번 좀 해.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해.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줄게.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그 재정론에서 학교 회계고하고 회계제도하고 인사론 끝나면 끝나. 그러면 이제 교육행정 쪽이 다 끝나는 거야. 교육행정 쪽이 좀 길지, 그치? 이것도 되게 긴 파트야. 그래서 여기는 진짜 조직론, 그치? 재정론, 인사론 다 들어오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 파트는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준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뒤에 파트는 뭐 거의, 그치? 거의 뭐 교육하게 일단은 어때? 그 앞에 부분이 대부분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치? 그런 식으로 이제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수업을 하자.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